네,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걱정되는 거 바로 집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돈을 버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또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 서울 디지털대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이 YTN 라디오 또 이 생생플러스 많이 듣고 계신데 특히 또 교수님 코너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취율 조사 오면 응답은 저희 프로그램으로 하라 이렇게 교수님도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요.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집값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집값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위로 가고 있느냐, 아래로 가고 있느냐, 왔다 갔다 하면서 수평을 그리고 있느냐, 이거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집 살려는 분도 그렇고 팔려는 분들도 그럴 텐데 부동산원 12일 발표를 봤더니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사겠다라는 심리도 조금 아직은 차갑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3 대책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또 50년 주담대 등 대출 좀 확대를 통해가지고, 네. 네, 젊은 층이나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잠재 소유자들이 좀 수요가 이제 그걸 활용해가지고 많이 증가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이제 가계부채 문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과도한 대출을 이제 조금 제어하기 시작했죠. 저번 예. 달부터. 그러면서부터 그 전에도 이미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의 증가가 약간 정체되는 부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예. 와중에 이제 정부의 그 대출 약간 좀 긴축 정책이 좀 가시화되니까 시장에서 그 매매 심리 지수라든지 예. 매매 수급 지수 또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네네. 부분이 100이면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비슷한 건데요. 네.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사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3,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재 올라간 수치 자체가. 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못 받쳐주는 이유가 가격이 이제 회복하면서 예전에 그 전고점 영끌 시절에 좀 미친 집값 수준에 다다르다 보니까 네네. 제가 볼 때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좀 주택가격이 부담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말씀 주신 대로 약간 하향 쪽으로 어떤 심리가 변화되기 시작한 건 지표들이 네. 말씀 주신 지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처럼 사실 집값이 전고점 얘기도 하셨지만 오르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지금 네네. 이렇게 사려는 심리는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 집값이 결국은 방향을 틀어서 낮아지는 쪽으로 조정이 되나요? 예, 우리가 가격이 2021년도 고점 찍고 나서요. 2022년도 상반기에 그때도 가격 지표는 상승으로 나타나지만 네. 실제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미국 금리 충격 때문에 이제 더 급하게 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가격 인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네. 거래량이 정체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고 네. 예, 가격이 이제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그런 초입의 어떤 신호들이 지금 대부분에서 잡히고 있거든요. 예. 마포, 용산, 성동이라든지 강남 3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 부분들의 거래량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아, 네. 그 거래된 것도 많이 없는 데다가 많이 된 것들도 50% 이상의 하락 거래입니다. 예. 40%는 상승 거래고 한 10%는 이제 보합인데요. 네. 그 자체 어떤 형성 자체가 약간 이제 좀 경쟁하는 구도가 이제 완전히 잡혀진 것 같습니다. 매수 쪽으로 이제 틀기 직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마용성 이렇게 얘기했고 뭐 강남 불패 이런 말도 나왔는데 네. 가격을 낮춰서 거래된 비율이 상당수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 맞습니다. 거고 좀 네, 맞습니다.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네. 걱정인 게 경제 전반을 얘기할 때 항상 고금리, 뭐 고유가, 고환율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금리 문제와 이 지금 대출 이자도 굉장히 높잖아요. 정책 그렇죠. 금리도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네. 부분들도 지금 사실은 뭐랄까요. 실구매자나 처음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미치고 있고 가계대출 부담이 이제 이자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 주신 고환율까지 있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쓰는 어떤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실질 소득은 명목 소득은 조금 올랐지만 실질 네. 소득은 마이너스 4%입니다. 예.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소득이 줄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네. 주택 가격이 균형을 맞추려면 내려와야 되겠죠. 예. 그 정점에 이제 다다는 거고 소득의 어떤 그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요. 통상적으로 한 25에서 35%가 안정적인데 예. 지금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네. 최고점 때는 막 53%까지 소득의
대부분을 갖다가 대출 이자 원리금 상환에 투입이 됐고요. 번 돈의 절반을 쓰는 거네요. 절반 이상이죠. 네. 지금은 이제 그나마 조금 조정을 거쳐서 지금 한 40% 중상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소득의 40% 이상을 갖다가 대출 원리금 갚으면 네네. 가처분 소득이 준 상황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렇죠. 지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주택시장이 더 상승하기는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예. 때. 시장 부분은 이제 더 올라가기에는 이건 뭐 여력이 없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만 저 이거 네네. 좀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이제 놔서 번 돈에 얼마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느냐 얘기인데 네, 네. 전국은 뭐 한 68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은 165.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소득의 40% 가까이 이상을 집 사는 데 쓴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네, 이게 맞습니다. 물론 집값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지수로는 모르시지만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는 네. 집값이 또 미쳤다라는 기사만 안 나올 뿐이지 네네. 비정상적이라는 어떤 여론들이 좀 대중화되고 있고요. 그 2030 세대들이 이제 청약제도가 이제 완화되면서 네. 거기에 이제 계약금만 내고 정부가 중도금 대출을 풀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 이자만 내고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제 분양 시장도 이제 달아오게 된 거고 기존 예. 시장도 이제 갭 투자의 개념이 약간 발생을 한 거죠. 대출 또 물론 여기에 실수요자도 가세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만 가수요자도 가세했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뭐 이건 뭐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가격을 통해서 지금 소득 이렇게 대비해 나온 거지만 뭐 어떤 분들은 번 돈의 대부분을 써야 가능한 사람도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청약 시장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약 시장 경쟁률은 더 높고 더 좁고 더 뜨겁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중도금 대출의 제한을 좀 없애다 보니까 네. 일단 무주택자 특히 청년층이요. 2030들이 빚내는 게 좀 무서운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또 투자 심리로 시장에 진입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약시장에 불타오르는 것 중에 또 핵심이 이제 그 무주택자 우선순위의 어떤 가점제 같은 것을 또 없애게 되고 네. 추첨제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젊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청약시장에 예전에는 한 30% 수준 정도에서 청약시장의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네. 지금은 서울은 52%, 서울이 한 55% 정도고요. 지방이 한 53% 정도 됩니다. 청약시장에 진입하시면. 그러면은 2030 40, 50, 60 계산하면 좀 과도하게 젊은 분들이 청약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될 때 문제가 없겠지만요. 약간의 조정이 있게 되면 좀 부담이 되니까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뭐 국회에서 아직은 계류 중입니다만 실거주 의무 이런 거 폐지되면 그냥 내가 당첨만 되면 되팔아도 뭐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네네. 이런 욕망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심리가 많이 강합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양 전망 지수가 또 나왔더라고요. 주산연에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네. 별로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분양이 좀 원활하거나 더 공급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양 전망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뭐 언론상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라고 판단되면 네. 전망 지수가 좋게 나왔겠죠. 건설 네. 사장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주택가격이 어느 좀 정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미분양이 나고 있거든요. 네. 또 분양된 곳들도 2순위나 기타 지역에서 겨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좋은 입지들은 처리가 되지만 그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서울만 조금 어떤 희소성 때문에 어떤 청약 경쟁률이나 분양률이 좀 좋은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분양 전망 지수가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런 추세에 대해서 단순하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집은 사두면 올라, 뭐 괜찮아, 아파트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라는 한문두 교수님의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네.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내 국민평수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숫자인데 사실 요즘은 또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고분양가 또 이 네. 10억 원이 넘는 국민평수 가격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일단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건설사 PF 문제나 또 금융 리스크 이전 될 경우에 국가 경제에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네. 이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네. 또 분양가를 좀 자율화하는 쪽으로 규제적 뭐 네 군데 빼고는 다 풀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역량이 많은 데다 청약제도를 또 풀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요인 중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실수요자 외에 투자 수요가 가시하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좀 달아올랐는데요. 중요한 건 파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나중에 없게 되면 네. 좀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 공공분양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소형이 10억인데 공공분양의 지금 소형이나 32평대를 보면 이번에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3천 가구가 하반기에 분양을 하는데 네네. 그중에 뭐 하남교선이나 또 이런 나곡대 같은 경우에 보면 3억에서 4억대에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 주신 10억이랑 갭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주택자나 청년분 입장에서는 네. 그 휘둘리고 따라가지 마시고 시장을 네. 좀 전황을 보시면서 공공분양 가격하고 입지하고 좀 비교하시면 네. 지금의 분양가가 약간 좀 고평가됐다라는 건 뭐 다 느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수요자도 계산해 보면 그 가격에 살 어떤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시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예. 소득 수준을 따져볼 때. 그래서 예. 제가 볼 때 정말 당분간은 좀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하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중하게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입지도 보라는 얘기도 있었고. 공공분양은 조금 공격적으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공공분양은 또 여러 가지 또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네. 이 뉴스는 사실은 저희가 전세 사기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만 이 네. 연계돼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통은 이제 전세 보증 많이 하잖아요. 네네. 집주인이 전세금 못 돌려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뭐랄까요 대신 갚아준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보증 배수 좀 많이 늘리고 돈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국회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건 좀 아주 잘못된 거죠. 주택 네. 사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 원인이 정부에서 이 보증보험과 대출을 예전에 네네. 제한을 갖다가 너무 좀 높은 수준에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국회에서 그걸 확대한다? 그거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보다 낮게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 부분을 일단 뭐 주택보증공사에서 예전에 50% 한도를 뒀던 거를 140% 낮추고 보증보험의 한도도 100에서 90% 낮춰서 좀 낮췄습니다. 예예. 낮춘 거를 다시 확대하자는 분은 제가 볼 땐 갭 투자하는 분은 아니고서야 네. 이 주택 가격을 다시 전세 가격을 떠받치고 주택 가격 또 상승을 일으키고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또 마련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과도한 부채보다는 적정한 부채의 어떤 양질의 주택 부채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볼 땐 그것이 국회에서 닫아진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한테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본질을 더 봐야 되는데 일단 네, 당장 맞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보게 되면 나중에 더 악용됩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다 이런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 건데요. 네, 맞습니다. 예. 전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세를 그만큼 또 제값 주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이런 안전장치를 써야 된다라는 요구들 때문인 것도 같은데 전세 물량은 왜 이렇게 지금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전세 물량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런가요?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하는데요. 네. 지금 몇 개월 전부터 지금 한 3만 개 정도 서울로 기준으로 할 때요. 네. 서울의 전세 물량이 한 3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물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화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몇 달째 네. 지금 3만 개를 유지하거든요. 예예. 그럼 줄질 않았지 않습니까? 네. 도리어 매매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 네. 매매가 이제 안 팔리게 되면 또 전세로 돌아옵니다. 물량이.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전세 보증 반환 대출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전세 가격이 좀 호가가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네.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예. 현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제 전세금을 못 들려주면 네. 하게 돼서 경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물량이 작년 초에 한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가 집합 건물이 한 200에서 400건 정도였어요. 예. 근데 저번 달하고 이번 달 물량이 2,000건, 1,800건입니다.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전세 난합은 정반대의 데이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네네. 물론 신혼부부들이 대단지고 신축이 이런 것들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찾는 지역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네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언론 기자분들이 좀 잘 다뤄주시면 네. 시장에서 좀 정상적인 균형 가격이 형성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좀 정정하고요. 질문 자체를 정정하겠습니다. 이 전세 물량 얘기도 그렇고 네. 이렇게 흘리듯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 걸어 들으셔야 됩니다. 기준점이 되는 네. 거 아까 말씀 공공분양 잘 살펴보라. 정말 네. 입지라든지 필요가 맞는지 보라. 이런 좀 교수님 말씀을 먼저 잘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는 좀 딴 세상 이야기인데요. 초고가 네. 주택이 뭐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체결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고 파는 분들은 누군가요? 아시겠지만 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뭐 부동산만 하시는 분이 계신 게 아니라 뭐 사업을 네. 하시면서 큰 돈을 버는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재벌. 그런다 보면 간헐적으로 네. 그런 고가 거래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시장의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미국의 어떤 뭐 부동산 뉴스를 보면 비버리 힐즈에 대해서 매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일이 미주알 고짜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보도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그거는 조금 네. 한편으로 밀어두고 지금 주택가격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맞아요. 있으면 네. 대중적인 어떤 요인들이 있는 기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식구, 네 식구, 두 식구 혹은 뭐 1인 가정이 좀 살만한 집들, 또 제대로 값을 주고 살만한 집들 이런 얘기들 계속 저희도 묻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